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에서 ThinQ 클라우드의 플랫폼 엔지니어링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박현선 책임입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목이 플랫폼 엔지니어링 for ThinQ 클라우드인데 제가 소개해주시 말씀드렸지만 여기 키워드가 다 숨어 있습니다. 플랫폼 엔지니어링과 ThinQ 클라우드. 그리고 부제로, 사실은 부제가 오늘 발표의 주된 내용인데 당연히 플랫폼 엔지니어링과 ThinQ 클라우드는 일종의 컨텍스트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보다는 저 이어서 발표하시게 될 서훈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살짝 스킵하고 ThinQ 클라우드가 뭔지 좀 말씀드리게 된다면은 LG전자 가전을 위해서 동작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서버 사이드 컴퓨팅 자원 일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저희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동작하게 되는지 그걸 말씀드리게 될 거고, 구체적으로는 저희 서비스 메시, 오픈 텔레메트리, 그리고 인터널 디벨롭먼트 포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전에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두 사람이서 30분 내에 발표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쫓기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많은데, 그래가지고 Q&A는 끝나고 나서 질문 주시면 좀 감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전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는 저 말씀드렸듯이 뒤에서 서훈님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 여기 네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저희가 다루게 될 거는 저희 플랫폼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ThinQ 클라우드에서는 지난 2년간 재작년부터 해서 구축을 하게 됐고요. 여기 구축된 컴포넌트가 스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형광색으로 지금 빛나고 있는 부분, 네트워크 인바이러먼트, 업저빌리티, 인터널 디벨롭먼트 포탈, 그리고 인스턴트 매니지먼트. 이게 금년에 중점적으로 작업한 내용이고 오늘 발표 내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넘어가서 서비스 메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메쉬에서 지금 부제로서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키워드를 좀 넣어놨는데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는 뒤에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요 횡단 관심에, 그리고 앱 의존성 없이 이를 통합적으로 횡단 관심을 제공하는 컴포넌트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횡단 관심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는 기존 환경에 대비 횡단 관심의 중요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됐고,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트래픽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펑션 콜이 다 리모트 콜로 변경되면서 유연성과 취약성 동시에 갖춰지게 되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작업에 필요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업저버빌리티가 있는데 네트워크 환경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하다는 얘기는 그대로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고, 시큐리티 하게 되면 통신이면 무조건 시큐리티죠. 인증인과 보안, 즉 어디 플러스 컨피덴셜리티, 아이고 또 까먹었다. 하여튼 보안, 즉 암호화 다 포함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이런 게 전부 다 부과된 횡단 관심이고, 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 횡단 관심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고 앱 의존성 없이 하고 있다는 게 바로 서비스 메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화면이, 요 그림이 이게 핵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측의 서비스 메쉬 같은 경우는 통합적으로 단일 플랫폼으로 돼 있죠. 단일 모듈이고 앱하고는 디펜던시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와 비교해서 이러한 여러한 횡단 관심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지 않게 되면은 각기 다른 요소로 구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또 앱의 의존성도 생기게 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관성도 없어지게 되고 앱에서 신경 써질 일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런데 서비스 메쉬에서는 그렇지 않다. 통합적으로 하게 된다. 이게 가치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인데 파드 간의 통신이 지금
파드에 달라붙어 있는 프록시 간의 통신으로 바뀌게 되고 프록시 안에서 모든 횡단 관심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 컨트롤 플레인이 있어서 이걸 일관된 형태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게 서비스 메시고 구조이기도 하고, 이스티오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 메시를 구현하게 되는 구현체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 메시 제품이기도 하고 오픈소스, 오늘 키워드 중에 핵심이 오픈소스인데 오픈소스이고 저희 Thinq Cloud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피처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쭉 드리게 될 건데, 첫 번째가 균일한 로드 밸런싱인데, 쿠버네티스 이 그림 보시게 되면 이건 CPU에 대해서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는 CPU에 대한 화면인데, 이 쿠버네티스 환경이 적용하기 전에는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할 때는 이렇게 굉장히 난립하게 되는 CPU가 맥스도 굉장히 많이 쳐져 있죠. 그런데 서비스 메시를 적용하는 순간 굉장히 균일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맥스도 굉장히 작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가 되느냐, 리소스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관리 예측 가능성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요. 두 번째,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디플로이먼트 그리고 테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신경성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쓰고 있죠.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 카나리라든가 AB 테스팅, 그리고 특히 다크 릴리즈, 이런 거 서비스 메시 없이 하려면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용이하게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 환경에서 테스트를 함으로써, 운영 환경 테스트를 우리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가능해짐으로써 좀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세 번째, 아까 옵저버빌리티 말씀드렸는데 이 여기서 모든 지표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지금 대시보드 환경에 이거를 저희가 구축한 거, 그래파나 기반으로 구축한 걸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찰성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나타내게 됩니다. 참고는 이게 대비해서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는데 시간상 요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합 말씀드렸는데 인증, 인가, 그리고 어디트 포함해가지고 특히나 TLS, 워크로드 간의 TLS를 구축하게 되는 건 이거를 수동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하기가 우리가 난감하기도 하고, 그런데 서비스 메시를 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이룰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GTA라고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고 있는데, 특히나 요즘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 그 기반에 마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텐서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목서버 구축하기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귀찮기도 하는 부분이고요. 리소스 별도로 사용하게 되고, 그렇지만 컨피규레이션 하나 넣는 것만으로도 쉽게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상 7분 정도가 남았는데 오히려 좀 빠질 것 같네요. 그래서 활용 예정 피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축이 된 걸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구축 예정인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분산 트레이싱, 기존의 콜 스택에 해당되는 트랙 스택 트레이스를 분산 환경에 갔었을 때 사용하게 되는 거, 그걸 의미하게 되는 거고, 이거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고 리퀘스트 리스판스 로깅에 대해서도 앱에서 이거 보통 로깅의 90% 이상이 대부분 이 로그일 텐데 자동적으로 함으로써 앱에서는 비즈니스 로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고요. DNS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 DNS 굳이 갔다 오지 않고도 성능 높이게 되면서 DNS 서버에 대한 부하도 획기적으로 간소시키게 되고, 마지막으로 앰비언트 모드가 있는데 이건 차세대 버전이거든요. 요거는 좀 깊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적용 예정입니다. 이제 넘어가 가지고 오픈 텔레메트리를 말씀드리게 될 텐데, 여기서 키워드는 여기서 써놨는데 오픈 소스인 게 이게 가장 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티오도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입니다. 그리고 표준이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업저빌리티가 그 무엇보다도 어느 환경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졌는데,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목적을 달성하고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높은 품질로 달성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업저빌리티가 어쨌든 간에 모니터링을 분산 환경에서, 취약한 분산 환경에서 업저빌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관리 개체수 엄청나게 증가했죠. 두 번째, 증가하다 보니까 복잡도가 당연히 늘게 되겠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은 근본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으로 대변되는 각각의 관리 개체가 당연스럽게도 리소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 현황입니다. 그랬었을 때 오픈 텔레메트리가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냐, 왜 이걸 쓰느냐 좀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아까 업저빌리티 하게 되면은 MLT 얘기를 하게 되는데, M이라는 것은 매트릭이라는 것은 각각의 텔레메트리에 대해서 이런 모니터링을 위한 특화된 지표를 얘기를 하게 되고 통계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로그야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트레이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콜스택 트레이스를 분산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이 세 가지가 텔레메트리의 핵심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단일 표준에 기반해서 일관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관 분석이 가능해지게 되고, 두 번째가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표준화. 스펙이 표준화가 된다는 건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지게 되죠. 표준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이게 상호 운영성이라든가 많은 부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오픈 텔레메트리 자체가 CNCF라든가 리눅스 파운데이션 프로젝트 중에서 완전 최상위권입니다. 그 위에 있는 건 리눅스하고 쿠버네티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옵저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래 벤더사에서 대부분을 이거를 지원을 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많이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런데 벤더사조차도 자체 프로토콜이 아니라 오픈 텔레메트리를 기본적으로 이전을 하고 그걸 주요하게 지원을 하고 있음을 광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픈 텔레메트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구성을 보게 되면 무엇이냐를 보게 되면 구성을 보면 딱 알 수 있는데, 구성은 딱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게 왜 안 나오지? 나오는구나. 네. 첫 번째, 스페시피케이션, 규격인데 뭐에 대한 규격이냐? 아까 얘기했던 MLT 각각에 대한 데이터 포맷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필드에 대한 정의가 규격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SDK, API라든가 통신 프로토콜까지 OTLP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규격을 마련하게 되고, 두 번째, 이 MLT에 대해서 단일 구현체로 수집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수집기에 대한 통합이 있게 되겠고요. 이게 없다면은 다 각기 난립해서 플루언트 비치니 뭐니 해가지고 비트니 뭐니 해가지고 난립을 할 텐데, 통합이 되게 됩니다. 일관적으로 관리가 되고, 마지막으로 계측을 하려면 계측 부분 앱에 달라붙어가지고 계측을 이루게 되는데, 계측에 대한 구현체까지 제공을 합니다. 물론 규격에 맞춰가지고 세 가지를 가리켜서 오픈 텔레메트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럼 땡큐 클라우드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거를 무작정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컨대 로고 같은 경우는 자체 포맷 우리가 운영하기 마련인데 이걸 변경한다는 건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표를 삼게 되고 여기서 점차 나아가는 유연한 적용을 첫 번째로 가져가고 있고요. 두 번째, 계측 부분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통합을 안 하게 된다면 난립을 하게 될 겁니다. 난립 부분, 그러면 앱에 대해서 부담이 더 가중이 되겠고, 그리고 전송 부분에서 계층이 통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단일한 일관성 있게 전송을 이룰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마지막 장이 이게 마지막 장인데,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오픈 텔레메트리, 오픈 소스 기반으로 해서 업저빌리티를 이루고 있다는 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벤더상으로 하게 되면 업저빌리티 부분 보통 비용 부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보통 적정한 게 10%에서 약 25% 사이를 비용에 대해서 지출하는 걸 보통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엄청 많이 나가기 마련이고 그런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조문서 뒤에 가서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공유가 돼 있으니까 참조문서에 다 달아놨습니다. 근데 일단 당연히 오픈소스니까 운영 비용이 당연히 저렴해지겠죠. 물론 인력으로 커버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다들 개발자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연의 목적이니까. 두 번째, 당연히 벤더 러긴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오저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게 인프라 레벨의 것이라서 한번 장착을 하게 되면 바꾸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려면 이런 굉장히 위험성이 좀 있고, 그런데 그러면 대안이 마련이 됐어. 근데 이거 쓸만해? 오픈소스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옛날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신뢰성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 스택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전부 다 오픈소스인데 대부분 다 이미 오랜 시간 검증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 그리고 이제 맞춤 가능성 이거 개발자 저희 존재 이익이기도 하잖아요. 이거 당연하게 굉장히 열려 있죠. 열려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유롭다는 거. 그리고 MLT 아까 통합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전부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랩업을 하게 되자면은 이스티오 서비스 메쉬를 통해 가지고 횡단 관심을 통합적으로 앱 의존성 없이 제공이 된다. 그 중에 횡단 관심 중에 중요한 업저버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 기반의 오픈 텔레메트리로 저희가 이루고 있고 권장해 드린다는 게 저희 말씀드릴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 플랫폼 엔지니어링 데스크에서 일하고 있는 공서우 선임 연구원입니다. 저는 현정님 세션에 이어서 IDP를 통한 Think Cloud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리마인드 차원에서 아까 앞에 나왔던 페이지를 잠깐 다시 가져왔습니다. 현정님이 넘어가 주셨기 때문에 개발 생산성, 서비스 품질 이런 운영 안정성 등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내부 개발자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면은 사실 저희가 뭐 특별히 경험해 보진 못했겠지만 개발팀과 운영팀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일하던 옛날 개발 프로세스부터 2009년 이제 공개가 되었던 데브옵스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좋은 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시간상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란 내부 개발자 플랫폼 즉 IDP를 구축하는 게 이제 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면은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에 병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관리 작업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단순히 개발만 쭉 코딩만 쭉 하지는 않잖아요. 그 외에 이제 따라오는 부가적인 작업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새로운 기술을 리서치 한다거나 뭐 저희가 필요한 인프라를 뭐 생성 요청을 또 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관리 작업이라고 좀 통칭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작업들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을 줄이는 게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링의 좀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발팀들을 보면은 데브옵스 형태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닌 것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이 데브옵스는 여러모로 장점이 되게 많지만 생각해 보면은 개발자가 이제 개발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적으로 살펴보면은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2배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클라우드가 주류를 이루면서 클라우드는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새로운 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매일 알아가야 되는 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장표를 보시면은 이 데브옵스 프로세스에서 각 단계마다 관련이 있는 뭐 기술이나 도구를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벌써 딱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다 알 필요도 없고 사실 다 쓰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개발자들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요.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상황을 저희는 인지부화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개발자들은 인지부화에 많이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런 배경에서 IDP는 개발자와 인프라, 기술, 도구 사이에 끼어들어서 어떤 추상적인 계층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추상적인 계층을 통해서 개발자는 인지 부하를 감소받을 수 있고요. 또한 뭐 인프라 구성이나 도구 설정 같은 거에 대해서 잘 구성된 경로를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IDP를 통해서 저희가 얻게 되는 이점을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표준화입니다. 뭐 현정님도 아까 표준화를 언급해 주셨지만 IDP를 통하면은 서비스의 개발 및 배포 프로세스가 모두 표준화가 될 수 있고요. 뭐 간소화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면은 일단 불일치와 오류가 줄어들게 되고요. 이러면은 서비스의 안정성까지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생산성입니다.
개발 및 배포 프로세스가 표준화가 되게 되면은 저희가 항상 기대하는 게 있죠. 저희 자동화를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자동화가 되게 되면은 개발자가 여태까지 부가적으로 해왔던 작업들이 전부 안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개발자들은 조금 더 자신의 로직 이런 구현하는 데 집중을 할 수 있게 돼서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협업 촉진 부분인데요. 뭐 저도 개발자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비개발자분들과 종종 일을 하곤 합니다. 뭐 꽤 많이 있는 일이죠. 근데 뭐 제가 감히 말하자면 그 비개발자분들과 일할 때 저희는 종종 어려움을 느끼곤 하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다 커뮤니케이션 잘 하실 수 있고 협업을 잘 해 나가실 거라 저는 믿고 있고요. 근데 이 IDP를 통하면은 IDP에서 좀 이따가 말씀드릴 기능 중에 서비스 카탈로그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카탈로그는 서비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어떤 안내서 같은 건데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이제 이 서비스 카탈로그를 통해서 일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셀프 서비스인데요. 셀프 서비스는 말 그대로 개발자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IDP가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개발자가 직접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생산성이나 개발자 경험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IDP라고 불렀던 이 단어는 사실 단어가 플랫폼이 되기도 하고 포탈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굳이 설명을 드려도 되지 않기는 한데,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IDP를 구축할 때 약간의 구분이 필요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내부 개발자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도구와 서비스의 모음, 이런 계층을 이 계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포탈의 경우는 앞에 설명드린 이 내부 개발자 플랫폼이 잘 제공되기 위한 프론트엔드 단일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뭐 따로 본다기보다는 서로 이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탈을 설명드린 이유는 사실 이 IDP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포탈이 꽤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물론 이렇게 중요한 포탈을 저희가 자력으로 잘 구현하면은 너무 좋겠지만, 저희도 이제 생산성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쓰기로 했고요. 저희도 포탈 제품을 구매를 해서 이를 기반으로 저희 내부의 Thinq Cloud IDP 플랫폼을 잘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품으로는 현재 뭐 백스테이지라는 것도 있고 코텍스라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POC를 거쳐서 포트라는 제품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IDP를 구축한 뒤에 뭐 IDP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Thinq Cloud에서 특별히 이제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4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4가지는 서비스 카탈로그, 대시보드, 셀프 서비스, 스코어 카드, 이렇게 4가지가 되겠고요. 첫 번째는 뭐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서비스 카탈로그입니다. 서비스 카탈로그는 소프트웨어의 생명 주기에 관련된 모든 정보의 안내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뭐 여기는 개발자라고 되어 있지만 개발자든 비개발자든 이 서비스에 관련된 전체적인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안내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저희 서비스는 뭐 상관은 없는데 다른 팀의 서비스나 저희가 처음 접하는 뭐 연동을 위해 접하는 서비스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그쪽 아키텍처나 뭐 기술 스택은 생소할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그쪽에 항상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 페이지를 통해서 그쪽 서비스의 개발 정보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인지 부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코어 카드고요. 스코어 카드는 뭐 서비스 품질, 성숙도 등에 대한 표준을 정의를 하고요. 효율적으로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를 하는 기능인데 뭐 이 지표 등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스코어 카드 구성한 거를 보시면은 뭐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이 저희 서비스들에 대해서 문서 성숙도나 이 모니터링 도구 성숙도, 그다음 뭐 배포 주기 이런 거를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이거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각 서비스 담당자들은 내 서비스가 지금 어느 정도의 점수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대시보드이고요. IDP를 통해서 개발자가 일을 할 때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한눈에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제 뭐 할 일들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저희는 내부적으로 지금 페이저 듀티라는 인시던트 매니지먼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내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 인시던트가 뭐가 발생하는지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내가 리뷰해야 되는 PR들이 뭐가 있는지, 풀리퀘스트가 뭐가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해서 여기 통해서 바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관련된 서비스의 뭐 여러 가지 지표들도 가시화해서 볼 수 있게 되고요. 앞에 설명드린 이 세 가지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IDP 쪽으로 저희 데이터가 좀 수집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띵큐 클라우드에서는 이 수집 아키텍처를 이렇게 잡아놓고 있고요. 포트의 경우도 저희와 동일하게 AWS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보안을 위해서 그 AWS 프라이빗 링크를 이용해서 AWS 망 안에서만 안전히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이다 보니까 쿠버네티스 워크로드 정보나 뭐 배포 정보인 아르고 CD, 뭐 젠킨스, 빗버킷 정보도 다 안전하게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빗버킷 같은 경우는 당연히 코드는 제외되어 있고요. 뭐 PR 같은 정보만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셀프 서비스고요. 셀프 서비스는 뭐 개발자가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하는 거 그 자체인데, 이 셀프 서비스는 사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가장 두 가지가 이제 핵심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때 스캐폴딩 하는 서비스, 그리고 운영할 때 필요한 데이터 오퍼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들은 대부분 되게 반복적인 작업이 많고요. 복잡한 작업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이제 자동화함으로써 이거를 수행하는 뭐 시간이나 뭐 횟수 자체를 좀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셀프 서비스가 저희가 어쨌든 이것도 다 코드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발자들이 수행을 하든지 이 셀프 서비스를 엇나갈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셀프 서비스의 결과물이 항상 통일이 되고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가드레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건 뭐 실제로 저희 내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셀프 서비스들인데, 뭐 아르고 CD 기준으로는 뭐 think 어플리케이션, 뭐 delete, 새로운 서비스 만드는 뭐 스캐폴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거 있고, 그다음 뭐 그래파나의 얼러트를 만들어내는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수집과는 반대로 띵큐 클라우드 IDP에서 셀프 서비스를 위한 아키텍처이고요. 이거 설명드려도 되겠네요. 이 과정은 포트 IDP, 이 IDP 포탈에서 저희가 셀프 서비스를 어느 정도 구성을 해놓고 이거를 개발자가 트리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셀프 서비스 액션이 이벤트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럼 포트와 저희 내부 사이에 이제 약속이 된 카프카 토픽이 있습니다. 그 카프카 토픽에 얘네들이 이벤트를 퍼블리시를 해주고요. 그럼 저희 내부의 EKS에서 이 이벤트를 계속 보고 있다가 이 이벤트를 컨슈머를 하고, 그 이벤트는 이제 어떤 액션을 수행해야 되는지 이제 차례차례 적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행을 해서 뭐 포트에 다시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 이렇게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네, 저도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발표가 플랫폼 엔지니어링과 IDP에 조금 소개에 가까운 발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렇게 된 뭐 이유는 오늘 뭐 발표가 되게 타이트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띵큐 클라우드에 IDP가 적용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IDP를 지금 적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보고 있고, 이거를 공유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 IDP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공유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스캐폴딩이고요. 스캐폴딩은 공사장 가보셨으면은, 한창 공사 중인 쪽 가보시면은 이 건물들을 지탱하는 골격 구조물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스캐폴딩이라고 하는데, 신규 서비스를 만들 때 스캐폴딩, 그 골격을 잡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IDP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프로세스를 저희가 표준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표준화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다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서비스를 시작을 할 때 저희가 뭐 CI/CD 하나하나 개발자가 다 구성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걸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만들어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IDP를 통한 저희 IDP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모두 이미 매트릭 등을 다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 매트릭을 스코어 카드를 통해서 조금 더 잘 가시화를 하려고 하는 작업들이고, 아까 사실 스코어 카드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게 아직 덜 고도화가 됐기 때문에 고도화하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앙 집중하고요. 사실 저희 IDP가 아까 보셨듯이 쿠버네티스 기반 서비스에 조금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hinq Cloud은 사실 아직 지금 EKS 기반으로 많이 마이그레이션을 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부분이 그 쿠버네티스 기반이 아닌 서비스에서 아직 돌고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들도 전부 IDP에서 한 번에 모아서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금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Q&A를 할 수가 없네요. 3초 남았네요. 현충인다고. 네, Q&A Q&A 해야 받으실 되나요? 시간 혹시 나오시죠. 있으신가요? 빠르게 한 질문만 받겠습니다. 계시면 받겠습니다. 아, 러닝 커브요. 네네. 네. 아, 그쵸. 네. 네. 아, IDP에 대한 감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물론 IDP를 이제 또 학습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의 러닝 커브는 또 생길 수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사실 뭐 쿠버네티스나 뭐 여러 가지 아르고 CD, 뭐 저희가 컨테이너 환경에서 쓰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잖아요. 현정님이 말씀하신 서비스 메시나 오픈 텔레메트리나 이런 기술 스택을 사실 이거에 대한 러닝 커브가 저희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하지 않는 게 훨씬 러닝 커브가 많이 감소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말씀하셨듯이 IDP를 처음에 이제 접했을 때 러닝 커브는 어쨌건 조금은 있고요. 근데 되게 포탈을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얼마나 직관적으로 다가오는가거든요. 조금 이제 하루 이틀이면 저는 충분히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발자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네. 네, 시간 관계상 이번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